스트레스에 관한 치료를 한다는 것이 양방처럼 신경안정제나 이런 투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뇌의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변화를 뇌를 보강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뇌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신경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나오지 않게 해주는 이제 그런 약을 투약하시게 되었고, 오늘은 이명 환자분 중에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이 높으신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이시라고 40대 중반이시고요. 영통에 사시는 분이신데, 진찰 결과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원인이었고, 그다음에 간 기능에도 좀 문제가 있으셨고, 면역과 뭐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면역과 관련돼서 림프약의 문제로 이석증도 생기셨었고, 이명이 오른쪽에 2, 3년 전에 생기셨다가 없어졌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이석증이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이제 생기신 거죠. 그러다가 이명이 이제 급격하게 심해지는 현상을 이제 보였고, 잠시 내려갔다가 또 2, 3주 전에 이제 나타났는데 계속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이명이 지속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안정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하시면서 몸이 더 나빠지셨고, 간 기능도 이제 나빠지시는 그런 결과를 보여서 본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인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투약을 하게 되었고요. 스트레스에 관한 치료를 한다는 것이 양방처럼 신경안정제나 이런 투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뇌의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변화를 뇌를 보강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뇌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신경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나오지 않게 해주는 이제 그런 약을 투약하시게 되었고, 한 달 복용하시고 나서 이명의 강도가 절반 정도 줄으셨고, 항상 이명이 있는 분이 아니고 있다 없다 하시는 분이었는데, 빈도는 3분의 2 정도가 줄어서 3분의 1 일주일에 6일 정도 생기시던 분이 한 이틀 정도로 이제 빈도가 줄었고요. 실제 평균적으로는 강도가 절반이라고 하셨지만 심해졌을 때 그러신 것이고, 평상시에 평온할 때는 과거 이명의 한 20% 정도, 5분의 1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치료는 이제 면역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컨트롤 해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약을 투약했고요.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고음성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이제 들리시지 않고 강도와 빈도가 모든 면에서 회복이 되신 상태입니다. 두근거림과 부정맥 소양이 약간 있으신 분이어서 면역약을 사용할 때는 그 두근거림에 대한 것도 심장치료도 같이 겸해서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석증의 재발도 없었고 치료가 무난하게 잘 되신 분인데, 특히 스트레스에 항상 이명이 반응하시는 분들은 뇌를 보강하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하심으로써 이명에 대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개 한번 드렸고요. 특히 이분은 이제 약을 투약하면서 한약만 복용하면, 다른 한의원에서 복용했을 때 설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진맥과 다른 진단을 통해 보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같이 갖고 계시는 것이었고, 설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한약을 쓸 때도 따뜻한 약을 주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음식도 과일 종류를 피하고 찬 음식을 피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 화기를 꺼주는 차가운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장의 기능도 같이 개선하게 됐는데, 그것은 아마도 소장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경련하는 부분이 교감신경의 흥분을 잠재워 줌으로써 같이 효과를 대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스트레스성 이명을 동시에 고치신 그런 케이스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